네, 오늘 오전 8시 30분경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내놨죠. 잠정치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앞서도 전해주셨지만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각종 악재성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한번 제대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갤럭시 S6 발표 이후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150만 원 넘기도 했었다가 네. 그 뒤로 또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초였죠. 스페인에서 갤럭시 S6를 이제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다음부터 뭐 S6가 워낙 환상적이다, 예쁘다, 잘 팔릴 거다 얘기하면서요. 주가 150만 원 가는 게 4월 중순이었습니다. 네. 다만 오히려 그 이후에요.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요. 140만 원까지 해야 되는 모습인데 바로 이때죠. 3월 19일 날 15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40만 원 조금 부족하고 이런 정도까지 네. 와 있으니까요. 주가 나름 많이 조정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러냐면 언론이나 증권가에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 팔릴 거다. 그러면서 네. 전작이었던 S5가 3,500만 대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5천만 대는 기본이고 많게는 뭐 7천만 대 뭐 이 정도까지 팔릴 거다. 또 심지어는 1억 대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엊그저께인가 2주 전인데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선주문이 30만 대였는데 국내에서요. 네. 실제 팔린 건 20만 대밖에 안 됐다는 얘기니까 뭔가 속은 느낌도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실제 팔린 것도 이렇게 안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증권 같은 데서 좀 과감한 레포트를 냈어요. 어떤 왜냐면 레포트요? 동부증권에서 오늘 레포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아예 좀 불길한 뭐 느낌이 이러면서 제목 자체가 조짐들. 불길한 조짐들 딱 나왔거든요. 네. 왜 불길하다고까지 표현을 했는지 뭐 국내에서 안 팔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왜냐면 지금 시청자분 좀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면 의견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매수 의견이 쏟아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동부증권이 왜 그럼 이렇게 좀 안 좋게 썼는지를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날까지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직경을 보면 선주문의 30만 대에 한 3분의 1밖에 안 팔렸다는 거거든요. 20만 대밖에 안 팔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특히 이제 초기에 미리 주문받고 미리 이제 물량 내려놓는 소위 채찍 효과라는 게 네. 있던 건데요. 그 이후에 보면 상당 부분 허수가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상당 부분 왜곡된 것도 왜곡된 것도 있지 않았냐라는 동부증권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 단통법이 영향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좀 영향 없을까요? 그 단통법에 때문에 뭐 덜 팔렸다. 그래서 단통법을 없애야 된다. 뭐 조정해야 얘기하는데 네. 시청자분도 느끼실 거예요. 단통법 이번에 갤럭시 S6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인가요? 그 며칠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단통법 최고 상한거를 앞서 L전자 33만 나왔잖아요. G4가요. 워낙 30만에서 3만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격을 뭐 더 싸게 사니까 뭐 호갱됐다 얘기 나왔는데요. 네. 실제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아이폰 6는 단통법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리고 여전히 엄청 올해 작년 전작보다 2배 팔렸거든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핑계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약간 솔직히 좀 핑계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야 뭐 많이 팔려도 사실 좀 제한된 부분이 있고요. 인도나 중국, 미국 이런 데서 많이 팔려버리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안에서의 우리끼리의 그런 조그만 데서 시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해외에서의 시각이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에서 IT라든가요. 종합 매체에서 보면 갤럭시 S6에 대한 얘기는 좀 출시하고 이후에 급격히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애플워치가 4월 11일 날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 역시 구글 트렌드라는 거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 세계 이렇게 인터넷 하는 사람들 얼마나 관심 있냐는 것은 나타난 건데 이것 역시 동부증권에서 하나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보면 갤럭시 S2부터 해서 S3, S4, S5, S6까지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냐는 거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구글의 얘기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거는 S2부터 해서 계속 시리즈로 그런 화면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네. 약간 어려운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온 게 S2가 되겠고요. 이게 3겠네요. 최고에 들었던 S3, 근데 S4, S5거든요. 네. 근데 S6가 좀 올라가다가 다시 약간 멈칫하고 있어요. 이건 보면 S5 때의 관심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 라는 것이 문제네요. 라는 것이
구글과 어떤 동부증권의 분석의 내용이다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건 아이폰이라든가요. 비교를 해봐야겠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한 거 요거 제가 오늘 찾은 건데요. 여기 보면 갤럭시 S6랑요. 애플 워치랑 아이폰 6를 같이 비교한 거가 되겠는데요. 꾸준하게 고공행진하는 게 있어요. X6 네, 아니면 아니요. 아이폰 6가 네. 되겠고요. 3월 달에 바짝 했다가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수그러들고 있는 거. 이게 보면 바로 갤럭시 갤럭시 S6인데요. S6. 무서운 건요. 애플 워치가 며칠 늦게 발표했거든요. 하다가 지금 빠른 속도 올라오면서 이거 많이 조금 따라잡았네요. 일주일만 지나면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 S6가 뭐 엄청나고 많이 발표하고 기대가 많이 있지만 네. 구글에서 보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어떤 트렌드에 보면 빅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애플워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애플이나 샤오미에 밀려서 중국에서도 설 곳을 잃었다. 오늘 아침 또 이런 보도들도 들려오더라고요. 앞으로 주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주가를 보면 약간 머리 아픈데요. 저는 분명히 싸다는 생각 같고요. 저도 이제 150만 원 넘어서 160, 170 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쓰고 안 쓰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틀렸어요. 저도 생각보다 버는 반응이 좀 썰렁해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갤럭시 S6에 관심을 쏠려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6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투자 전략가나 미국의 흐름에서 보면 오히려 주주 친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어저께 애플의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흥분들 하는데 미국은 숫자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애플의 실적이 얼마 팔렸네, 아이폰이 잘 팔렸다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 보니까 벌써 씹기 바빠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안 팔렸다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건 아무리 중요한 얘기 아닌데 그걸 지금 뉴스의 상단에 꼭지로 잡는데요. 그거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저께 보면요. 애플이 뭘 발표했냐면 기존에 자사주 매입가라든가 배당을 합해서 여태까지 1,300억 달러를 2007년까지 쏘기로 했거든요. 네. 쓰기로 했는데 이거를 무려 2천억 달러로 늘려놨어요. 이야. 2천억 달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돈은 200조 원 넘거든요. 200조 원 돈을 어마어마하네요. 2010년까지 네.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가들, 미국의 증권사 바로 레포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애플과 같이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고 매출이 계속 외형이 증가하고 성장성 있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퀄컴 이런 걸뭐 바이리스에 막 올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저께 예를 들면 수치로 말씀드리면 배당 성향이 애플이 한 27% 정도 나오거든요.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40% 되는데 네. 삼성전자가 작년 말부터 해갖고 뭐 주주 친화 정책, 배당, 자사주를 얘기했지만 여지껏 아직까지 13%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주식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주주 친화 정책을 지금도 많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배가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애플. 돼야지 네. 삼성전자의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주 친화 정책, 주주 환원 정책 부분에서는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삼성전자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갤럭시 S6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 영향을 받는 부품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동부증권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또 나쁜 건 자꾸 남의 거 인용하시네요. 그게 뭐냐면 저희도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항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확히 소스를 얘기해 주는 게 또 정말 이건 뭔가 네. 좀 권위 있고 있어 보이고요. 좀 신뢰감 있잖아요. 동부증권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에는요. 갤럭시 S6 관련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주변 주들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딱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런 얘기냐면 S6 관련 부품주에 대해서 이만이 무서운데요. 차익 실현을 권한다. 아하. 이게 동부증권에서 그냥 워딩 그대로 제시한 거고요. 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한국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글로벌 회사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찾는 게 오히려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라든가요. 반도체라든가 주주 친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드램 수요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애플워치가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메모리당, 기기당 8기가 메모리가 들어있거든요. 내년에 16기가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드램 수요가 여전히 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글로벌 업체들과 글로벌 국가와 함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모바일 디램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라고 얘기 주셨는데 뜸들이지 마시고 해주세요. 어디입니까? 그럼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 반도체 하면 지금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가장 깔끔하게 반도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S6 나올 때부터 관심 주고 그랬어요. 저는 젤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뭐냐면 광고를 글로벌 마케팅 해야죠. 생각보다 덜 팔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광고해야죠. 광고를 엄청 더 해야 되거든요. 그쵸. 거기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럽 경기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 높은 대기업 딱 3개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아차, 삼성전자, 그리고 제일기업이다. 그래서 제일기업 관심 갖고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흔들림을 보였죠. 오늘은 주가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갤럭시 S6에 대한 판매 반응이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서 조금은 초연해질 수 있는 특징주, 이 탑픽 종목까지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